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왕비비자고요. 자, 여자와 몸기자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몸이 된다라고 하죠. 한 몸이 된 그 여자를 우리는 뭐처럼 만들어야 돼요? 왕비처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남자의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한 몸인 여자를 왕비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길을 잘 찾는 왕비가 누군지 아세요? 내비. 예, 재미없었죠? 다음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꺼릴 기자예요. 자, 꺼린다는 건 뭐예요? 싫어한다 라고 보는 거죠. 기피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몸기자와 마음심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몸과 마음이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꺼려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마음보다도 몸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에 놀러 가자라고 하면 내가 좀 생각할 겨를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앞서니까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때요? 굉장히 꺼려지겠죠. 그런 의미의 꺼릴 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보다 몸이 앞서는 경우에는 꺼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빌도자라고 하는 거고요. 기도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목숨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자, 선비가 입으로 말하는 한 가지, 장인이 만드는 작은 물건 한 가지라고 본 건데요. 어떤 의미냐? 자, 선비의 입으로 말하는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기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인이 작게 만든 그 한 가지의 물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수명이 길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유능한 선비가 한 그 한마디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잖아요. 또 장인이 만든 그 작은 물건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명이 길다라는 의미에서 목숨 숫자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목숨 숫자와 신이 합쳐진 글자예요. 신 앞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비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빌도자고요. 자, 이 글자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이 글자는요, 부어 만들 주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쇠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쇠틀에다가 쇳물을 붓죠? 그래서 부어 만든다라고 하고요. 주조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방금 전에 배웠던 목숨 숫자가 있죠. 그리고 쇠금자가 있죠. 쇠의 목숨은 쇳물에 부어 만들 때 결정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어떤 의미냐? 쇠틀에다가 쇳물을 부을 때요.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부식이 돼요. 그런데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50년, 10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쇠의 목숨은 언제 결정나는 거예요? 쇠틀에 쇳물을 부을 때 결정난다는 거죠. 공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쇠의 목숨이 정해진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어 만들 주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쇠의 목숨은 쇠틀에 쇳물을 부을 때 결정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중요한 글자고요. 뜻지 또는 맞지자라고 하는데요. 우선 맞지자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해일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자는 비수비자인데요. 햇볕에 무르익은 과일을요, 칼로요, 쪼개서 먹어본 거예요. 먹고서 뭘 맛봤어요? 맛을 맛봤겠죠? 그런 의미에서 맛지자인데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글을 보죠. 글을 보면서 글의 맛을 본다라는 것은요, 그 글의 뜻을 음미한다라는 의미가 돼서 이 글자는 뜻지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비계지자예요. 어떤 의미냐? 자, 요 글자를 우리가 맛지자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우리 몸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몸에 해당하지만 우선은 어디서 온 글자예요? 고기 육자에서 온 거죠. 그럼 우리 그냥 고기라고 한번 볼게요. 돼지 고기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라고 본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비계라고 본 거죠. 그런 의미의 비계지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기를 축자예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뭐라고 해요? 가축이라고 하는 거죠. 밭전자와 거무련자가 있는 거죠. 밭에다가 검은 흑염소를 풀어놓고 뭐 했다? 길렀다. 그냥 그렇게 쉽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를 축자고요. 자, 다음 글자는요, 모을 축자예요. 언제 쓰일까요?
저축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기를 축자가 있고 풀이 있죠. 밭에다가 흑염소를 풀어놓고 길렀다라고 했죠. 흑염소가 먹을 수 있는 풀을 한 켠에다가 뭐 해놨어요?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의미의 모을 축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글자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맛백자예요. 우리 첫 번째를 뭐라고 해요? 맞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이 있고 흰백자가 있죠. 이 사람을 형제라고 봤을 때 형제라는 사람들 중에서 머리가 가장 빨리 하얗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맞이겠죠. 그런 의미의 맛백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잣백자라고 해요. 우리 식혜나 수정과에 동동 띄어먹는 그 열매 있죠? 그것을 잣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무에 열리는 열매는요, 크기가 굉장히 작고 하얗습니다. 그러면서 식혜나 수정과에 동동 띄어먹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잣이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잣백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글자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소반반자예요. 소반이 뭘까요? 쟁반 또는 작은 밥상을 뜻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반이라는 음은 우선 왔어요. 이 글자가 일반 반자예요. 어떤 의미냐? 자, 우리 배주자가 있고 창수자가 있죠. 예전에요, 배를 타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죠. 바다로 나갔을 때요, 해적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는 배는 항상 창을 싣고 나갔습니다. 그게 나만 그러면 특별한 거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일반 반자로 기억하시고요. 자, 일반적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쟁반, 소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소반 반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운반할 반 또는 옮길 반자라고 하는데요. 자, 중요한 글자고요. 반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왔어요. 일반 반자, 손으로 뭐해 가는 거예요? 운반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의미냐면, 자, 배가 먼 바다에 나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해적을 만났겠죠. 해적을 만나서 해적들한테 물건을 다 빼앗긴 거예요. 해적들이 손으로 이 배 안에 있는 물건을 자기 배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운반해서 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의 운반할 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배가 바다로 나가면 물고기를 실어오겠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육지에다가 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운반하고 옮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운반할 반, 옮길 반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글자를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배상할 배자라고 하는 건데요. 배상하는 게 뭐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걸 배상한다라고 하죠. 자, 이 글자 중요한 글자고요. 자, 어떤 의미냐? 사람이 앉아있다가 일어서면서 옆에 사람의 재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배상해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의 배상할 배자라고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구실부자인데요. 구실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무력무자예요. 자, 무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왜 무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모으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취하다, 가지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모으고 가지려고 하는 거 다 어디서 비롯돼요?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 욕심을 멈추고 그칠 수만 있다면 그 힘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겠죠. 무력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물건을 제가 가지려고 하는데 못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력을 행사하겠죠. 결국엔 내가 가지려고 모으려고 하는 것만 그치면 무력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무력무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있는 건 재물이죠. 국가는요, 여러분 법이라는 힘을 가지고, 법이라는 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가져가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실부자 또는 부과할 부자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한다. 왜? 여러분들의 재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법의 힘을 빌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줄사자예요.
그래서 우리 임금님이요, 밑에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것을 하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쉬울 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 있죠.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뭐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이 직접 힘들여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면 그 물건을 쉽게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밑에서 조공으로 올라오는 재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재물을 쉽게 자기도 밑에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하사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줄 증자예요. 증정, 증여 할 때 쓰이는 글자죠.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글자예요. 일찍 증자라고 했었죠. 일찍이 열심히 노력해서요,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사회에 많이 베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 증정할 때 쓰이는 글자겠죠. 쉽게 그렇게 연상을 하시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 마음의 창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일찍이 알았던 내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친구에게는 내 재물이 아깝지 않으니까 마음껏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뭘 주듯이, 증정품을 주듯이 편하게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줄증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